레버리지 ETF 절대 적립식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간 계좌 녹습니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실제로 QQQ, QLD 200, TQQQ 300를 놓고 매달 적립식으로 100테스트를 돌려봤거든요. 놀랍게도 그 구간에서는 1등이 QLD였습니다. TQQQ보다도 QQQ보다도 최종 자산이 제일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한 줄 정리부터 말씀드리면 QLD는 적립식 매수해도 됩니다. 나스닥 장기 우상향을 전제로 하면 최소 5배 이상을 노려볼 만한 구조다. 오늘은 QLD가 뭔지, 왜 적립식에서 특히 매력적인지, 실제 100테스트에서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그리고 QLD 적립식을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과 룰이 필요할지 끝까지 한 번에 쭉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QLD가 대체 뭐길래? 먼저 구조부터 아주 간단하게만 잡고 갈게요.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 QLD는 나스닥 100을 하루 기준 2배 따라가도록 만든 레버리지 ETF, TQQQ는 나스닥 100 하루 기준 3배 레버리지 ETF. 그래서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스닥이 오늘 1% 올랐다. QQQ는 1%, QLD는 2%, TQQQ는 3% 목표. 반대로 마이너스 1% 빠졌다. QQQ 마이너스 1%, QLD 마이너스 2%, TQQQ 마이너스 3% 목표. 이걸 매일매일 리셋하면서 1일 재조정 굴려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몇 배로 증폭한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 구조 때문에 장기 보유 시의 경로 의존성과 시간에 따른 마모디케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설명에서는 QQQ는 장기 투자용, TQQQ 같은 레버리지는 단기 트레이딩용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레버리지로는 진짜 장기 투자 못하냐? 여기에 대해선 데이터가 말이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왜 굳이 QLD 2배를 보냐? 2배 vs 3배 장기 성능. 레버리지 연구를 보면 장기적으로 몇 배까지 레버리지를 거는 게 효율적인가를 따진 논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에 따른 장기 수익 위험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3배보다는 2배, 2배보다는 1.25배 정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무 쪽 리서치에서도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3배 ETF보다 2배 ETF가 장기 구간에서 CK가 덜하고 결과가 더 안정적인 편이라는 분석도 여러 번 나왔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레버리지를 걸긴 걸되 너무 과하게 3배, 4배 가는 순간 변동성과 TK 때문에 계좌가 깨질 가능성이 확 튀어오른다. 그래서 저도 나스닥 장기 우상향에 레버지를 얹어보겠다라고 한다면 맨 처음 눈여겨보는 게 200 QLD 쪽이에요. QQQ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TQQQ보다는 인간이 버티기 조금 더 쉬운 레벨. 그 중간 지점에 딱 서 있는 애가 QLD죠. 세 번째, 핵심 거치식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보면 그림이 바뀐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고는 거치식 한 번에 몰빵 기준. 우리가 흔히 보는 경고 문구들 있죠? 레버리지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 복리 TK 때문에 계좌 녹는다. 이 말들의 대부분은 어느 날 한 번에 큰 돈을 넣고 몇 년을 가만히 버텼을 때, 그러니까 거치식 기준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 투자자 대부분은 어때요? 월급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넣고 시장이 빠질 땐 더 찔러 넣고 고점 같으면 잠깐 쉬기도 하고, 실제 행동은 적립식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실제로 하는 방식 그대로 100테스트를 돌려봤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QQQ, QLD, TQQQ에 적립식 투자했을 때 최종 자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실험입니다. 네 번째, 적립식 100테스트 결과 QLD가 1등으로 나온 이유. 제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같은 툴을 사용해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QQQ, QLD, TQQQ에 매달 적립식 투자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 구간에서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QQQ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최종 자산은 3개 중 가장 작음. TQQQ는 폭등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주지만 중간중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낙폭 구간에서 크게 훼손. QLD는 2배 레버리지라 수익률은 충분히 공격적이고 3배만큼 미친 변동성은 아니라서 이 적립식 시나리오에서는 최종 자산이 제일 높게 나옴. 한 줄로 정리하면 한방 몰빵으로는 TQQQ가 제일 화려하지만 매달 꾸준히 사 모으는 적립식에서는 QLD가 오히려 가장 예쁘게 나온 구간이 있다. 이게 되게 직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 싸게 QLD를 많이 사게 되죠. 나중에 지수가 회복할 때 2배 레버리지 효과가 싸게 모은 물량 전체에 걸리면서 복리 효과가 크게 터집니다. 반면 TQQQ는 폭락 구간에서 DK가 너무 심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를 때도 생각보다 이론상 3배만큼 회복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결과 적립식 기준으로 보면 QLD가 TQQQ보다도 더 높은 최종 자산을 찍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시뮬레이터로 돌리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다섯 번째, 최소 5배 가능은 어떤 전제에서 나오는 말인가? 그럼 이제 영상 제목에 걸린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QLD는 적립식 매수해도 됩니다. 최소 5배 이상 가능. 이 말은 당연히
언젠가 무조건 5배 된다는 예언이 아니고 나스닥 100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 과거처럼 연 10% 이상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전제, 거기에 2배 레버리지를 건 QLD를 7에서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모은다는 전제, 이 조건들을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기초지수 나스닥 100가 장기적으로 연 10% 이상 오른다. 레버리지 디케이 변동성 감안해서 QLD가 연 15% 내에만 꾸준히 내줘도 10년이면 4배 이상, 그 이상 구간에선 5배, 6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물론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10년이 과거와 같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가능한 구조지 보장된 미래는 아니다. 6번째, 그렇다면 QLD 적립식 어떻게 해야 덜 위험하게 갈 수 있나? 여기부터는 만약 내가 QLD 적립식을 진짜 한다면 어떤 마인드룰이 필요할까? 이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연금이 아니라 공격형 위성 포지션으로 보기. QLD는 평생 노후자금 100%를 넣는 안정형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연금퇴직, 연금채권연금 같은 코어 자산은 따로 두고 그 위에 얻는 공격형 성장 엔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전체 자산 중 코어 인덱스 1배, 현금 등 7080%, 공격형 QLD 포함 레버리지 2030%, 이런 식으로 본인 성향에 맞는 비율을 잡는 거죠. 최소 710년 안 쓰고 놔둘 수 있는 돈만. QLD는 중간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품입니다. 3년 안에 집 살 돈, 2년 안에 결혼자금, 사업자금, 이런 돈으로 QLD 하는 건 그냥 시간차 자폭 버튼이 될 수 있어요. 710년 동안은 그냥 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돈만 들여보내야 합니다. 가격에 흔들리지 말고 날짜로 사는 구조 만들기. 적립식의 핵심은 오늘이 고점인가 저점인가를 우리가 맞추려 들지 않는 거예요. 매달 25일 월급 들어오는 날 QLD 자동 매수, 혹은 나스닥이 20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평소보다 1.5배, 2배 더 사자 정도의 심플한 룰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핵심은 무서울 때도 계속 넣고, 지겨울 때도 계속 넣고, 욕먹을 때도 계속 넣을 수 있는지, 이 멘탈이 적립식의 전부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낙폭을 숫자로 정해두기.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손실의 한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20%만 돼도 잠을 못 자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50%도 농담으로 넘기고, 그래서 QLD 적립식을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셔야 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 40% 찍혀도 나는 매달 적립을 계속할 수 있는가? 여기서 답이 솔직히 잘 모르겠다 혹은 아니다라면 QLD 비중을 더 줄이거나 그냥 QQQ, S&P 500 같은 일베 인덱스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레버리지 ETF 무조건 단타는 아니다. 구조와 데이터를 이해하고 적립식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2. 실제 적립식 100테스트 구간에서는 QLD가 TQQQ, QQQ보다 최종 자산이 더 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3.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는 어디까지나 공격형 위성 포지션일 뿐 전재산 단기 자금으로 들어갈 자산은 아니다. 4. 나스닥 장기성장 QLD와 2배 레버리지 710년 적립식.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최소 5배라는 말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구조다. 이제 공은 여러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전 레버리지는 못 믿겠습니다. QQQ만 할래요. 200 QLD 적립식 정도라면 포트폴리오 1% 고민해볼 만하겠는데요. 아니요, 난 끝까지 3배 TQQQ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면 레버리지 ETF에 대한 공포가 조금은 정리됐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얘기 좋아할 만한 주변 친구 한 명에게 영상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무조건 하지 마라 vs 몰빵 가자,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격적인 레버리지 전략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지는 방향으로 저는 옆에서 계속 같이 공부해 볼게요.